자, 203번입니다. 자, 오른쪽 편은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하루 동안 인터넷 이용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이 학교의 2학년 학생 중에서 한 학생을 임의로 선택한다고 했죠. 전체 학생이 100명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분모는 얼마가 되는가? 전체는 100명이 되겠죠. 인터넷 이용 시간이 2시간 이상입니다. 2시간 이상이면 자, 여기가 이상이죠. 자, 따라서 2시간이 여기 있으니까 이상은 여기부터 모든 것을 다 더해줘야 되죠. 2시간 이상이니까. 따라서 19와 8과 5를 다 더하면 되겠네요. 8과 5를 더하면 13이 되어서 맞나요? 바로 32가 되겠습니다. 전체 100명 중에서 자, 2시간 이상의 모든 학생 수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것도 각각을 본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류를 해서 생각한다고 말하면 되겠죠. 되나요? 자, 따라서 4로 나누면 25분의 자, 8이 바로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확률을 우리가 바로 통계적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204번입니다. 어느 실험실에서 둥글고 노란색의 완두콩, 둥글고 노란색의 완두콩과 쭈글쭈글하고 녹색인 완두콩을 서로 교배하는 실험을 하였더니 그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둥근 공은 416개, 쭈글쭈글한 공은 140개가 나왔고, 자, 색깔로 봤을 때 노란색 콩은 423개, 녹색 콩은 133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럴 때 둥근 콩이 나올 확률과, 자, 둥근 콩이 나올 확률과 녹색 콩이 나올 확률을 각각 PQ라 할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둥근 콩이 나오려면 모양으로 봤을 때는 둥근 콩과 쭈글쭈글한 콩 두 가지가 있죠. 두 개를 합쳐보면 얼마죠, 여러분들? 바로 556개죠. 색깔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 됩니까? 556개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둥근 콩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겠다? 바로 550 전체 중에서 몇 개다? 416개가 되고, 자, 녹색 콩이 나올 확률은 전체 몇 개 중에서 556개 중에서 133개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 두 개를 뭐 하면 됩니까? 더해주면 되겠죠. 자, PQ. 앞에 게 P고 뒤에 게 Q잖아요. 그죠? 아까 확률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56분에 자,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되죠? 549가 되겠네요. 549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PQ의 확률의 합이 되겠습니다. 자, 별 어려운 내용 아니죠. 모양으로 봤을 때의 전체 중에서 둥근 콩. 색으로 봤을 때 바로 전체 콩의 개수 중에 바로 녹색 콩의 바로 개수를 각각 해서 더해주면 좀 더 간단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205번입니다. 흰 공과 검은 공을 합하여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자, 이 주머니 속에 흰 공도 있고 검은 공도 있는데 전체 합하여 몇 개가 있다? 10개가 있습니다. 10개. 자, 이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보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였더니 그랬죠. 자, 일단 몇 개를? 3개를 끄집어냅니다. 3개를 끄집어내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죠. 자, 이럴 때 자, 여기에 6번에 한 번꼴로 6번에 한 번꼴로 3개가 모두 흰 공이었대요. 6번에 한 번꼴로 3개가 모두 흰 공이었답니다. 이 3개를 끄집어내는데 자, 흰공 3개가 모두 나오는 경우가 6번에 한 번꼴이다. 이게 바로 통계적 확률이에요.
즉 이렇게 세 개를 끄집어낼 때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이 얼마가 된다? 자, 전체 6번 중에서 한 번 꼴로 나온다. 즉 6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통계적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주머니에 흰 공은 몇 개 있는가? 흰 공이 N개 있다고 가정한다면 검은 공은 전체가 10개니까 10-N개로 보면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이럴 때, 자, 우리가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자, 전체 몇 개 중에서 10개 중이죠. 전체 10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내는데, 3개를 뽑아내는데, 자, 흰 공 모두 3개 나온다 했죠? 그러면 N 컨비네이션 3이 되겠네요. 얘가 바로 얼마? 6분의 1과 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게 바로 뭐다? 수학적 확률이죠. 수학적 확률. 수학적 확률이고 자 여기 있는 6분의 1이 바로 통계적 확률입니다. 자 우리가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은 이런 시행을 무수히 많이 하다 보면 바로 수학적 확률에 뭐한다? 근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큰 수의 법칙이죠. 큰 수의 법칙. 됐나요? 자, 그러면 요식을 계산해 주면 n을 찾을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럼 컨비네이션 D의 3은 약분 되겠네요. 그럼 분자는 m부터 몇 번? 3번 쓰면 되겠네요. m부터 3번. 자, 그리고 분모는 자 10이니까 10부터 몇 번 쓰면 된다? 3번 쓰면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6분의 1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약분 가능합니까? 3이 6, 3, 3은 9, 2는 2, 2, 4, 8. 자, 그러면 약분돼서 1이죠. 따라서 120이니까 n에다가 n-1을 곱하고 n-2를 곱한 것이 얼마가 되면 되겠다? 바로 120이 되면 되죠. 그러면 얘는 3차 방정식이 되죠. n에 대한. 자, 그런데 이 n은 천상 자연수니까 여러분들 이 120과 곱했을 때, 자, 120과 곱했을 때 바로 이 n과 n-1과 n-2는 바로 약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차 방정식을 풀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120을 소인수분해하면 되겠죠. 이때 n과 n-1과 n-2가 바로 뭡니까? 연속된 세 자연수가 되겠죠. n이 가장 크죠. 자, 그러면 이 12, 2하고 5가 어딥니까?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2, 3, 4, 5를 다 곱한 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 놈을 연속된 세수로 곱한다고 생각하면 바로 어떻게 곱하면 될까요? 2하고 3이 바로 곱하면 6이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로 본다면 연속된 세 자연수의 곱으로 이 120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n의 값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n이 가장 큰 숫자니까, 그죠? n보다 하나 적고 또 적죠, 그죠? 따라서 n이 6이다. 그러므로 흰 공이 몇 개 있다? 6개. 흰 공이 6개면 검은 공은 몇 개 있다고 볼 수 있겠다? 4개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자, 바로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을 같다라고 두는 바로 큰 수의 법칙을 이용한 문제가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자, 205번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206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가 있어요. 이 내부의 어떤 P를 임의로 잡았을 때 이 삼각형 ABP가 예각삼각형일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바로 기하학적 자, 기하학적 확률이 되는 거예요.
자, 기하학적 확률은 자, 도형의 길이나 넓이나 부피에 관하여 넓이를 생각하여서 확률을 구하는 거죠. 전체 넓이분의 자, 사건에 대한 자, 넓이나 길이를 이용하여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사각형 내부에 어떤 P라는 한 점을 잡았을 때 예각삼각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먼저 여러분들이 자, 이런 원이 있잖아요. 그죠? 자, 원에 대한 지름이 하나 있겠죠. 자, 지름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반원만 본다면 그죠? 반원만 본다면 이 반원 위에 어떤 점을 하나 잡았을 때 바로 그 점과 연결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직각이 되죠. 직각. 따라서 이 반원 위에 어떤 점을 잡았을 때 바로 원주각이 90도가 되기 때문에 이 각은 이 삼각형은 바로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원주 위에 있는 점을 잡지 말고 이 원 내부의 어떤 점을 이렇게 잡았다면 이 원 내부의 어떤 점을 잡았을 때 이렇게 지름과 연결하면 요 각은 바로 뭐가 된다? 둔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삼각형은 둔각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원주 위에 있는 점을 잡으면 이 지름과 연결된 삼각형은 원주각에 의해서 바로 직각삼각형이 되고 원 내부의 점을 잡으면 각이 더 벌어지겠죠. 어디를 잡아도 바로 둔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원 밖에 어떤 점을 잡았을 때, 자, 이렇게 지름과 연결을 해보면 이 삼각형은 바로 무슨 삼각형이 된다? 바로 예각삼각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원주 위에 있는 점을 잡았을 때 직각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원 내부의 점과 잡으면 둔각, 더 각이 자, 90도보다 커지고 자, 원 밖에 있는 점과 연결하면 바로 이 각이 90도보다 작아져서 이 삼각형은 예각삼각형이 될 거예요. 이것을 개념으로 잡아서 여러분들 이 AB는 딱 고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AB를 기준으로 바로 무엇을 그린다? 바로 반원을 그리는 거예요. 반원. 이렇게 여러분 반원을 생각해요. 되겠네요. 그러면 반원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요 AB와 요 반원을 생각했기 때문에 요 내부에 들어오면 바로 무슨 삼각형이 된다? 요 원주 위에 어떤 점을 잡았을 때 요 삼각형들은 무슨 삼각형이 된다? 바로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여기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되겠나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 반은 요 안에 점을 잡았을 때는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된다? 바로 둔각삼각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각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이 호 위에 이 AB 이 호 밖에 이 모든 점에 여러분들 점이 잡히면 여기에 어디를 잡히면 바로 뭐가 된다? 예각삼각형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P점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은 이 정사각형 내부에 어디를 다 선택해도 되겠죠. 따라서 전체는 뭐가 된다? 바로 이 P가 선택할 수 있는 이 정사각형 내부의 모든 점이니까 바로 자,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뭐가 되겠다? 전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각삼각형을 만들려면 바로 어디에 점을 찍어야 되겠습니까? 이 원주 밖에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이 부분을 선택하면 되겠죠. 이 부분. 되겠나요? 자, B금으로 친다면 바로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 이 부분에 P점이 선택이 되면 바로 뭐가 된다? 예각삼각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이 부분의 넓이는 전체 넓이에서 이 반원의 넓이를 뭐 해주면 되겠다? 빼주면 되겠죠.
전체 넓이는 1이고 반원의 넓이는 자 중심이 여기니까 반지름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파이 r이 2분의 1이죠. 파이 r 제곱은 원인데 반원이니까 다시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사실 요 위에 요 원주 위에 요 점은 뭐 해야 됩니까? 빠져야 되겠죠.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그죠? 자 여기에 원주 위에 요 원주 요 부분에 P를 선택하면 뭐가 된다? 바로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빠져야 되겠죠. 그러나 넓이를 구할 때는 굳이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따라서 전체 부분에서 요 반원의 넓이를 빼주는 게 바로 요 반원의 바깥 넓이가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처리하면 분모가 1이니까 1 마이너스 바로 8분의 1파이 8분의 파이가 바로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바로 이 그림을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원주위는 직각이 되죠. 그리고 원 내부는 둔각이 되고 원 밖의 점과 연결하는 지름과 연결하면 예각삼각형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207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1, 2, 3인 중심이 같은 세원 이런 원을 동심원이다. 중심이 같은 원이다. 동심원이라고 하죠. 자, 이 관역에 총을 쏜대요. 색칠한 부분에 맞출 확률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총알은 관역을 벗어나지 않고 경계선이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계까지는 신경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총을 쏘면 관역을 맞출 때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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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데나 맞출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전체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가장 큰 원의 넓이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가장 큰 원은 반지름이 3이니까 3, 3은 9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색칠된 부분에 맞출 확률이니까 이 색칠된 부분은 도너츠 모양이죠. 그러면 요 가운데 중간원에서 작은 원은 뭐 넓이를 빼주면 되겠죠. 도너츠 넓이 구하는 방법. 그럼 중간원은 반지름이 2니까 넓이는 4파이가 되고 자 안에 요 하얀 부분 가장 작은 원은 반지름 1이니까 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9파이 분의 3파이가 되어서 약분하면 간단하게 확률은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넓이를 이용해서 구하는 확률을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208번입니다. 자, x는 a 이상 b 이하의 숫자가 되겠네요. 여기에서 임의의 수를 뽑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a, b 사이에 있는 수는 아주 많겠죠. 그죠? 자, 이럴 때 2차 분홍식을 만족시켜줄 확률이 5분의 2라고 하네요. 이럴 때 b-a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단 a는 1보다 작고 b는 3보다는 큽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먼저 여러분들 처리해 보면 2차 부등식을 풀면 자, 인수분해가 간단하게 되죠. 자, 따라서 1보다는 크거나 같고 x는 얼마보다 3보다는 작다가 같은 바로 사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이 사이에 있는 어떤 임의의 수를 뽑았을 때 1과 3 사이의 수를 만족시켜 준다. 바로 얘도 기하학적 확률이죠. 저 길이를 이용하는 기하학적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는 어떻게 들어요? A에서 B까지니까 바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 되겠죠. 길이가 되겠죠. 길이 분해 맞죠? 이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3-1이 되겠네요. 길이분의 길이다. 길이분의 길이로 바로 확률을 이용하는 기하학적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5분의 2죠. 분자가 2가 맞나요? 얘가 2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분모는 그대로 얼마가 되면 되겠다? 5가 되면 되니까 바로 b-a의 바로 길이는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바로 길이를 이용하여 바로 기하적 확률을 구해봤습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209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 내부에 한 점 P를 임의로 잡을 때 점 P에서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1보다 클 확률이죠. 1보다 클 확률. 자, 그러면 이 P점에서 이 각 꼭지점에 그 보면 가장 여러분들 여기가 한 변이 2이기 때문에 대각선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자, 정사각형이니까 1대 1대 루트 2죠. 그죠? 이 전체 길이는 2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1보다 크라고 했죠.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1보다 크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P가 여기 있다면 D까지는 1보다 길이가 크겠죠. 근데 B보다는 어떻습니까? 1보다 길이가 작겠죠. 그러면 이 P점은 이런 점을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각 꼭지점에서 거리가 1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각 꼭지점에서 거리가 1이 된다는 생각은 자, 여기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이 중점을 잡아보시면 이 중점을 각각 잡아보시면 각각의 꼭지점에서 요 중점까지의 거리는 모두 다 얼마가 되겠습니까? 각각 1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중점을 이렇게 중점과 중점을 연결하는 부채꼴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요 사이, 요 위에 있는 점들이 요 점이 바로 뭡니까? 바로 D까지 거리가 얼마가 된다? 1이 되겠네요. 되겠나요? D까지 거리가 1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린다면 요 선 위에 있는 요 좀 그림이 좀 예쁘진 않지만 요 선 위에 있는 부분은 꼭지점 A까지의 거리가 1까지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도 생각해 보신다면 요 부분에 있는 점들은 B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된다? 1이 되겠네요. 그리고 요 부분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기까지 거리들은 모두 다 C까지 거리가 1이 되겠죠. 근데 1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그죠?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 P점이 어디에 이런 곳에 위치한다면 보세요. 자, A까지의 거리도 1보다 크죠. 요까지가 1이었으면 1보다 크죠. B까지도 1보다 크죠. C보다도 1보다 크죠. D까지의 거리도 1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1보다 바로 각각의 꼭지점에서 이르는 거리가 1보다 클 부분은 바로 P점이 어디에 존재하면 된다? 요 B금친 부분에 존재하면 되겠죠. 여기에 존재한다면 모두 다 모든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1보다 클 거예요. 여기를 선택한다면 D와 C와 B까지는 1보다 크지만 A까지의 거리는 1보다 작죠. 왜냐하면 요 길이가 요 반지름이 1이 되니까. 그죠? 따라서 여기 바로 뭡니까? 4번은 바로 부채꼴이 되죠. 부채꼴. 요 부채꼴 내부에 들어온다면 부채꼴의 내부에 들어온다면 D와 A와 B까지는 의 거리는 1보다 크지만 C까지의 거리는 1보다 작기 때문에 되지 않겠죠. 따라서 요 빗금친 부분에 P가 있으면 바로 모든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1보다 크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P가 점을 찍을 수 있는 곳은 이 정사각형 내부 전체니까 바로 정사각형의 넓이 2 곱하기 2가 되겠죠. 전체는 4의 넓이를 가질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1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전체 넓이에서 요 4개 부분, 요 4분은 4개 부분의 넓이를 모두 더한 것을 뭐 해주면 되겠다? 빼주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전체에서 빼주면 되니까 전체 넓이는 2 곱하기 4가 되는데 요 하나의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이 얼마가 되죠? 1인 4분의1이죠. 그러면 파이 r 제곱에 4분의 1, 360도분의 90도 4분의 1이죠. 그런 게 몇 개 있습니까? 그런 게
4개가 있죠. 4개. 따라서 약분을 시키면 바로 파이가 되겠습니다. 즉, 요 하얀 부분 4개의 넓이의 합이 얼마 된다? 파이가 되겠죠. 4를 곱한 이유는 요 4개의 부채꼴이 바로 반지름이 1이면서 중심각이 몇 도이니까 90도이니까 모두 다 같은 부채꼴이고 이 4개를 합치면 하나의 원이 되겠죠. 따라서 그 부분이 바로 파이가 돼서 파이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바로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4분의 4 파이가 바로 정답이 되고, 자, 나비 넥타이 형태로 나타나면 1 4분의 파이가 되어서 정답은 5번이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런 형태의 문제를 바로 기하적 확률이라고 하는데, 내신은 나올 수 있어도 여러분들 보통 모의고사 형태에서는 이렇게 통계적 확률이나 기하적 확률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내신 대비로 잘 한번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